안녕하세요. 사혈과 미용의 뉴앙비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100세 시대 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많은 문제가 돌출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인간 삶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인 인지 기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 혹 자신에게 닥쳐올 난제라 생각해 보신 분은 계신가요? 자신에게 찾아들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세상에서 급속히 늘어난 치매 환자를 두고 어떤 식의 관리가 예상되시나요? 한 사람의 의료진이 이성이 달라진 한 분의 치매 환자를 돌보기에도 벅찰 텐데 10분, 20분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어찌 될까요? 수영하듯이 가둬야 하고 이상행동을 막을 수면제, 진정제, 마취제 등 다양한 약물을 접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은 이미 사라진 것이겠죠. 네, 오늘은 사혈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에서 치매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질병, 노화 이런 게. 건망증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고기를 물에 삶는다고 이렇게 해서 삶는다고 올려놓고는 물이 다 쫄고 그 기름에 고기가 튀겨지는데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내가 올려놓은 걸 생각을 못하고는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튀김을 해 이러면서 그걸 금방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외출한다고 나가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게 음식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려고 보니까 그걸 안 버리고서 들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각한 걸 알았고 순간적으로 그게 내가 망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약간 없어졌었던 것 같은 혼이랑 몸이 분리됐었던 것 같은 그 생각이 그걸 왜 들고 갔는지 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치매가 되는 건가 봐요.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그게. 그리고 책이나 어떤 걸 읽었을 때 여기 읽고 넘기면 다음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 근데 요즘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도 이제 살 같은 거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책 읽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속도도 빨라지고 먼저 내용 다 생각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치매 그때 음식 쓰레기 가지고 버스 탈 뻔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왜? 물을 그릇에 담아야 이렇게 담아지는데 물을 자꾸 뜨는데 소콜이야. 자꾸 빠져.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거. 무섭죠. 치매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로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헌팅턴병 치매, 정상압 뇌수두 중에 의한 치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물질로 유발된 치매 등 그 유형도 다양한데요. 과거에 망령, 노망이라 불렸던 노인생 치매는 단일 질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 65세 이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노년기에 발병한 치매를 총칭한다네요. 그리고 65세 이전의 치매는 초록이 치매라고 한답니다. 그럼 몇 가지 유행을 살펴보자면
네, 알츠하이머병은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유관 관찰에서 비정상 단백질이 과도하게 뇌에 침착되면서 뇌세포와 신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고령 그리고 여성, 낮은 학력, 우울증 병력이나 두부 손상의 과거력 등의 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며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저하, 판단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정신행동 증상, 거동장애, 욕창, 폐렴, 뇌도감염, 낙상 등 합병증의 신체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와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투여하거나 NMDA 수용제, 기량제가 사용되기도 하며 인지 영역 훈련, 기억력 훈련, 인지 재활 치료, 현실 진압력 훈련 등을 한다고 합니다. 망상,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공격성 등의 각종 문제행동 등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이상을 개선해주거나 간병인과 정서적 환경 등을 조성하고 약물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조절제, 수면제 등 다양한 정신과적 약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가리키며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심장 질환 등의 치료 관리와 아스피린 등의 혈소판 응집 억제제나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 혈류순환 개선제 등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와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각종 약물과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파킨슨병은 뇌에 뇌비수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병증으로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부족으로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언급을 마치고 시야를 달리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불치의 치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병, 삶의 질은 물론 인간의 가치마저 저버린 질병, 외면하기보다는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치매는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삶을 판별 능력이 떨어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산다는 것인데 가족이나 본인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치매가 왜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순서를 보면 두통, 기억력 감퇴, 치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뇌는 새로운 사물, 새로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컴퓨터 칩처럼 뇌에서 입력을 했다가 또 다른 사물을 보면 먼저 보았던 기억에 견주어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치매는 녹음기의 녹음 기능이 망가진 것처럼 사물을 보는 내용이 입력이 안 되어 기억력 감퇴, 건망증으로 악화됩니다. 기억력의 녹음 기능은
왜 떨어졌을까요? 녹음시키려면 새로운 테이프의 뇌세포가 계속 분열해야 하고, 분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 어혈이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 속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어 뇌세포가 분열을 못하고 녹음 기능 마비, 기억력 감퇴, 건망증, 치매 순으로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환자, 정신질환, 치매 환자는 사혈점으로 일본 두통혈을 사혈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어혈이 나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먹물처럼 묽은 상태의 검은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술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뇌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져 혈액에 독소가 쌓이고 탁혈이 되면서 강산의 어혈이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 영양 공급이 줄어든 만큼 뇌세포가 고사되어 가기에 나타나는 증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혈중증, 간암, 간경화, 그리고 치매 하나 못 고치는 현실에서 그 예방이 가능할까요? 배타적인 관점에서는 아픈 환자의 고통은 외면되고 말 것입니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삶의 지혜를 되새겨보면서 자연의 생명 이치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다 잘 열려서 100% 피가 잘 돈다면 치매라고 하는 병이 과연 올 수가 있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려면 어혈 없이는 피가 못 돌 수가 없을 것이며, 어혈이 있어야만이 혈관을 막을 수 있고 혈관을 막혀야만이 피가 못 돌 수가 있다.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 이치를 풀어보면 어혈로 혈관이 막혀 피가 못 돌면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킨 것이 치매 단백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여 피를 맑게 하고, 해당 부위의 산도가 높아진 것은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심간혈을 사혈하여 영양분 흡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혈 생성의 근본 원인인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킨 후 1번 두통혈과 9번 간질병혈을 사혈해 주어 뇌 쪽의 혈관을 열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준다면 치매의 예방은 물론 두통, 탈모증, 비등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두통혈과 9번 간질병혈은 사혈 위치가 머리라는 점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혈하려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모자 가발이 흔하고 머리가 긴 분은 머리를 넘겨 핀으로 꽂으면 머리가 자랄 동안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뇌종양과 암만 아니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상에만 앉으면 생기는 두통, 신경성 두통까지도 당연 치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번 두통혈,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만 제대로 사혈해준다면 오장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며 고혈압, 중풍, 치매 정도의 두려움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5번 협심증혈을 사혈해준다면 저혈압, 심장마비에서 오는 돌연사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32번 기관지혈까지 사혈해주면 호흡기 질환의 기관지 천식이 치료되며 덤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세, 숨이 가쁜 증세까지도 치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혈점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1번 두통혈, 양쪽 귀를 중심으로 일직선을 긋고 코끝에서 목 뒷뼈로 사선을 그어 교차하는 지점으로 머리 모양에 따라 부항기 컵을 다소 앞쪽으로 당겨 사혈을 해도 무방하며 두통, 기억력 감퇴, 치매, 탈모증, 비듬 등의 혈자리입니다. 뒷골이 무겁고 통증이 오거나 상혈이 되며 오는 통증은 6번 고혈압혈, 1번 두통혈을 동시 사혈합니다. 몸 전체에 고혈이 나며 오는 두통은 죽여물 혀로 녹여먹고 8번 신간혈, 1번 두통혈을 동시 사혈합니다. 사고로 인해 뜻밖의 심부인간이 된 경우는 곧바로 6번 고혈압혈,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을 사혈하면 그 효능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간질병혈, 두개골과 목뼈가 만나는 지점으로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자리며 간질병, 근육신경마비, 목뒤가 당기는 증세, 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는 증세의 혈자리입니다. 간질병에는 먼저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을 사혈하여 피가 잘 나온 다음 6번 고혈압혈, 9번 간질병혈, 1번 두통혈을 사혈합니다. 중풍에는 6번 고혈압혈, 1번 두통혈, 9번 간질병혈, 31번 중풍혈을 사혈합니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으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의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배꼽과 치조골을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으로 몸의 앞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설사, 변비, 얼굴의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혈,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지점이며 몸의 뒷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혈압, 만성피로, 허리 통증의 혈점이며 허벅지 당김, 하체 빈약, 뒤꿈치 굳은 살에는 6번 고혈압혈과 10번 알통혈을 사혈합니다. 8번 신간혈,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며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혈점으로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며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신부전증 초기, 혈액속 요상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반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인지 능력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뇌리에 되새기며 치매하면 8, 1, 9라는 혈점을 잊지 마시고 초기 증상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게으름이 병을 만든다는 점 명심하시고 치매의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만큼 조혈 기능에 유념해 주시고 사혈의 순서를 철저히 지켜가며 서둘지 말고 하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사의 균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관련한 기능식품의 섭취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머니나 동호회 그리고 삼지혜 블로그 등 앞서 배운 사람들과의 지혜를 공유하시며 건강사혈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삼지혜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맑은 머리로 무궁한 꿈 간직하시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밝고 다정한 얼굴을 떠올리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치는 사람들도 정겨운 산 청량산을 살펴본다. 더 높은 하늘이 가지 틈을 채우면 연초록 싹이 트고 연보는 꽃이 핀다. 작은 산을 벗삼아 살아가는 저 새도 즐거운 듯 분주하고 오늘따라 살랑거리는 하얀 꽃이 유난히 반겨준다.